반갑습니다. 4월 3일 시크로미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날이 살짝 쌀쌀해졌죠. 생각보다. 벚꽃 개화가 이번 주에 될 줄 알았는데 주말 혹은 다음 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나들이 계획 세우시는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GTX 소식입니다. 3월 말 기준으로 GTX A 노선이 개통한 지 벌써 1년이 됐어요. A 노선은 이제 두 개 구간이죠. 수서 동탄 구간이 1년이 됐고요. 운정 중앙역에서 서울역 구간은 아직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누적 770만 명이 이용했다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잘 감이 안 옵니다. 그래서 일 단위로 좀 따져보자면은 수서동탄이 누적 409만 명인데 하루 평균 11,000명이 이용하고 계시고 점점 오르고 있다고는 합니다. 3월 기준으로 하루 평균은 16,000명 정도여서 이게 우리가 수요 예측했던 것 대비 75% 정도. 아직 약간 수서동탄은 미달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 공기수송한다고 말이 많았는데 결국에는 어디로 연결시키느냐, 서울 출퇴근을 위한 노선이라면 어디까지 올 수 있느냐를 봤을 때 수서로 이어주는 건 아직 좀 약하다는 거죠. 왜냐면 연계 교통수단이 지하철은 사실 3호선밖에 없고요. 걸쳐있는 GTX 라인들까지 이어주는 다른 교통수단들도 아직 남부권에서 의외로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서 동탄 구간의 이용객이 생각보다 아직은 많지 않아요. 나중에는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겠죠. 반대로 운정중앙 서울역은 이미 지금 핵심 구간들을 다 이어놨기 때문에 상승세가 가파릅니다. 3개월 만에 361만 명, 거의 수서 동탄 1년치를 따라잡았고 하루 평균 39,000명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3월에는 하루에 한 45,000명, 예측 대비 벌써 91%까지 왔다고 합니다. 제가 청송견문역에서 운정중앙역에서 서울역까지 오는 출근길 체험해봤지만 빠르기는 정말 빠릅니다. 저 되게 놀랐어요. 공항철도도 사실은 굉장히 빠른 그 철도 중에 하나인데 비교가 안 돼요. 180km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파주 서울역이 기존 한 50분, 60분 걸리던 게 22분대로 줄었고 도어투도어가 아니라 이 출발부터 도착까지만 따지면 수서동탄은 75분에서 21분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근데 아직은 이게 미완성이죠. GTX A 노선을 그려보면은 운정 중앙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갈 때 요렇게 지금 끊어져 있는 거예요. 서울역까지만 오고 여기선 수서역까지만 오고 중간에 이제 뭐 삼성역이라든지 이어줘야 되는데 요 구간이 아직 안 이어졌기 때문에 여기 따로 이렇게 운행하는 겁니다. 언제 이어줄 거냐? 26년도부터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면서 이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삼성역을 공사를 크게 해야 되는데 영동대로 복합개발이나 이런 게 다 걸렸기 때문에 당장 역을 개통하진 못해. 하지만 열차는 지나갈 수 있게끔 한다. 그게 언제? 26년도에 GTX-A가 완전체로 개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삼성역이 서지는 못하지만 운행 자체는 남과 북이 끊어지지 않게 이어지는 거죠. 그럼 편성 자체도 돌아가는 거고요. 동탄 출발, 파주 운정 도착 열차도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당역 종착도 당연히 생길 거고요. 근데 위치 자체를 보면은 물론 동탄역도 엄청난 위치지만 어디로 쌓아주느냐, 서울에 어디로 이어주느냐. 만약에 수서동탄이 아니라 삼성동탄이었으면은 말도 못하게 많았겠죠. 근데 수서까지이기 때문에 다른 대체 노선들, 특히 이 구간이 수서동탄이 SRT가 이미 있었어요. 노선도 지금 공유하고 있잖아요. 그 지역 분들에게는 엄청난 혁명까지는 아직 못 와닿을 수 있어요. 엄청난 혁명이라고는. 삼성역 26년 무정차 통과가 되고 나서 동탄 분들이 서울역까지 다이렉트로 올 수 있게 된다라고 하면 또 달라지겠죠. 여튼 통계를 보면 되게 재밌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구간 말씀드린 것처럼 운정 중앙에서 서울역이고요. 현재 기준으로는 종점 2 종점입니다. GTX는 자리가 잘 안 난다는 거예요.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이 중간에 내릴 곳이 없습니다. 역별 이용객은 서울역이 당연히 압도적이고요. 그 다음으로 운정 중앙 킨텍스 이렇게 갑니다. 파주 쪽으로 가는 북부 라인에 걸친 역들이 다 상위권이고 수서동탄 구간 역들은 여기 랭킹에 아직은 못 들었어요. 나중에 좀 더 지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6년 이후로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일별 이용객을 보면은 금토가 되게 많습니다. 금토가 많고 시간대는 평일은 당연히 이제 출퇴근 시간인데 주말을 보잖아요. 전 여기 좀 재미있었어요. 주말은 15시부터 17시까지 5시까지의 이용객들이 많으신데 자, 요걸 어떻게 읽을 것이냐? 이제 뭐 나들이 끝내고 집에 돌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테고 저는 좀 이렇게 봤어요. 3시에서 5시에 이동한다? 이런 거는 친구랑 술 한잔하러 서울로 나오시는 분들도 좀 포함되지 않았을까? 이용객 자체는 금토가 좀 더 많다. 귀가의 수치만 있는 게 아니라 역으로 서울로 오시는 분들도 굉장하지 않을까. 자, A 노선은 이렇게 잔치 중인데 B, C는 지금 우울합니다. 둘 다 작년 초에 착공식을 했어요. 착공식을 한 지가 1년이 지났는데 착공한 거는 없습니다. 정확히 따지면 이제 B 노선 재정 구간은 착공했는데 이거 관련해서 엊그제 자료를 뿌린 게 무슨 내용이냐? B 노선의 민자 구간 착공 보고서를 제출했다. 착공이 아니라 착공 보고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검토해서 5월부터는 한 착공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GTX가 A, B, C 중에 B 노선은 재정 구간과 민자 구간이 따로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봤던 GTX A 노선도 수서 동탄은 재정 구간이에요. 이거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하는 거고, 나머지 민자 구간을 민자 사업자가 공사를 한 대신 나중에 우리 요금을 징수해서 그걸 보전하는 거죠. GTX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서울 도심부를 나라에서 담당해요. 왜냐면 워낙에 여긴 선로 용량이 포화했기 때문에 GTX B를 빌미로라도 무조건 공사를 했어야 되는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GTX B가 빠그라지더라도 재정 구간은 무조건 가는 사업이었어요. 사실 말씀드리면 민자 구간들, 인천과 이제 남양주 구간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가 되게 안 구해져가지고 사업상은 되게 떨어졌다는 평가들이 많이 나왔고, 예타 통과할 때 BC 값도 왕숙 신도시 때문에 1.0 겨우 맞춰서 통과를 했었습니다. 결국에 GTX B는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재정은 작년에 착공했고 민자 구간 인천대입구에서 용산 40km, 상봉 마석 23km 이제 보고서 낸다고 하니까 올 봄에 착공을 할 것 같습니다. 여튼 오히려 C보다 빨리 가게 됐어요. 원래 B의 사업성이 제일 떨어진다고 했었는데 B가 C보다 먼저 갈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자료를 낸 의미가 뭐냐, 국토부 자료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문구가 들어간 게 GTX B의 이제 사업비랑 이제 불변가에 대해서 굳이 주석을 달아놨더라고요. 이게 이번 자료 배포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 GTX C 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협의 때문에 삽도 못 뜨고 있다고 하죠. 그동안 우리가 뭐 아파트도 분양가 공사비 얘기하지만 이런 공사비들도 당연히 같이 많이 오르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계약할 때랑 따져보면은 옛날에 계약했던 그 가격으로 내가 지금 이걸 해버리면은 우리 손해다라고 해서 이제 공사를 못 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정사업 중에 이제 물가 특례라는 걸 적용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계약은 해뒀는데 물가가 막 급등해가지고 그 계약할 때 시점이랑 비교해보면 내가 공사하는 게 손해야,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사업비 올리는 걸 용인해주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준 시점이 있습니다. 기준 시점이 언제냐면은 20년 12월 31일 전에 계약된 거여야 돼요. 근데 지금 GTX B 같은 경우에는 4조 3천억 원에 대한 가격을 바꿀 수 없다라는 그 기준 시점이 20년 12월 이전이기 때문에 물가특례 조항에서 일단은 이제 적용이 돼요. 물가특례 적용할 수 있는 걸로 일단은 기준 시점 안에 드는데, 이제 두 번째 조항에 걸립니다. 뭐냐면은 실시협약, 실제로 이거 뭐 이제 다 사인 끝내고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내용들이 픽스가 되는 게, 물가특례는 24년 10월 3일 이후에 맺어졌어야 돼요. 20년 12월 이전에 기준 시점을 잡은 공사이면서 24년 10월 3일 이후에 실시협약이 맺어졌어야 되는데 GTX-B 같은 경우에는 그 사이에 실시협약이 맺어졌습니다. 24년 3월도에 실시협약이 맺어져서 물가특례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불변가를 강조한 건 뭐냐면 이 사업비 올릴 수 없고요. 올릴 수 없는 사업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선 진통 없이 그냥 쭉 갈 겁니다. 왜냐? 지금 GTX-C가 난리잖아요. 근데 우리는 B에서 가격 변동 없이 쭉 갈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공 시점 늦어질 리 없어요 라는 게 이 자료의 의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굳이 이 자료의 불변가 기준 시점을 명기한 게 이런 의미라고 봅니다. 지금 안 그래도 GTX-C 관련해서 여기저기서 기사 나오고 이걸 이러다 사업 엎어지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다들 말씀하시니까 이 자료를 내면서 주석을 이렇게 단 걸로 저는 읽힙니다. 여튼 공사비 못 올립니다 여러분, B는 이라고 이제 설명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지금부터 지어서 언제 개통하겠느냐 많이 남았죠. 28년, 30년 얘기하고 있지만 30년대나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부분 개통식으로 해서라도 먼저 뚫는 곳들이 나오겠죠. 참고로 이제 B와 C가 좀 다른 게, B는 가운데 서울 도심 구간이 이제 재정이라서 무조건 간다고 했잖아요. 여기는 나라에서 책임지고 갑니다. 여기가 망가지더라도 가운데는 무조건 뚫려요. 이미 착공도 했고. 근데 GTX-C 같은 경우는 전체 구간이 민자예요. 그래서 사업자도 먼저 구해졌죠. 전체 이 구간이 민자고, 끝과 끝 요런 구간들은 기존에 있는 1호선 같은 노선들을 공용합니다. 공용으로 쓰는데 가운데 요만큼을 새로 깔아야 되거든요. 이런 협의가 출발이 늦어지면은 공사를 해야 되는 구간도 길기 때문에 좀 더 늦어지지 않을까. 일단 협의 자체도 잘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사업자들은 물가 급등 우리도 반영해줘라 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고요. 이게 비단 GTX뿐만이 아니라 다른 철도들, 특히 위례 신사선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사업자 안 구해지죠. 자, 라이브는 매주 목요일 오전 11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종료가 된 다음에는 저희가 편집본, 그날 다뤘던 라이브들 중에 일부 구간만, 중요한 부분만 편집본으로 다시 퇴근 시간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요거 올리면서 라이브는 멤버십 회원분들께만 다시 공개하는 걸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풀버전은 이렇게만 보실 수 있고요. 멤버십 회원분들께서 저희한테 달에
커피 한 잔씩 보내주는 그 금액을 후원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저희가 베네핏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멤버십 공개로 전환하는 거고, 속보 같은 경우에는 정책 나오는 것들 이런 해설 같은 경우에는 멤버십 공개로 전환하지 않고 전체 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내용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라이브 목록에서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젊은 독자분들 인스타그램 많이 하시죠? 지코노미 인스타그램 열심히 운영하고 있으니까 팔로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만 총총.